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6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5월 10일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절기상 망종이 되겠고요. 망종 절입 시간 오후 18시 56분에 망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딴 거 다 둘째치고 중요한 것 망종 절입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신사월에서 이모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날이지만 망종이 되기 이전의 사주 명식은 을사년 신사월 을사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망종이 되면서부터 즉 오늘 18시 56분부터는 월이 이모월로 바뀌어요. 그래서 을사년 이모월 을사일이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24절기를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저 위에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 다음에 8, 9,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월을 표현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서 월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인월, 묘월, 진월,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술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명리학에서는 월을 표현할 때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시비, 지지,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가지고 월을 표현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월은 인월로서 우리가 정월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3월은 묘월, 그 다음에 4월은 진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3개월은 춘절, 봄이면서 모기왕한 계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이라고 해서 4, 5, 미월은 계절은 하절,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8월은 신월, 9월은 유월, 그 다음에 10월은 술월이라고 해서 신월, 유월, 술월 3개월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이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의 3개월은 계절은 동절 즉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묘질은 목이 왕한 봄, 사오밀은 화가 왕한 여름, 신유술은 금이 왕한 가을, 해자축은 수가 왕한 겨울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토가 없습니다. 목화 금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토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로 표현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의 끝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묘진의 진월하고 사오미의 미월하고 신유술의 술월하고 해자축의 축월을 이렇게 모아서 보게 되면은 진술충미 월이 되는데, 진월은 봄의 끝이 되는 것이고, 미는 여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술은 가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축은 겨울의 끝이 된다라고 해서 진술충미 월은 사계월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때가 계절적으로는 환절기가 되죠.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절기,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가 되면서 이 바로 진술충미월이 오행으로 보게 되면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런데 진월도 토가 왕한 계절, 미월도 토가 왕한 계절, 다음으로 술월도 토가 왕한 계절, 축월도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그 토마다 특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죠. 진월은 임묘진 봄의 토로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미월의 밑토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가 되는 것이고, 술월은 조금 기운은 하강하면서 매우 건조한 사풍이 부는 그러한 토가 되는 것이고, 축월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축월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언 땅, 그죠? 동토와 같은 그런 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토이긴 하지만 진월의 토, 미월의 토, 술월의 토, 축월의 토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그 다음에 신유술월, 해자축월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인월의 시작은 언제일까? 2월을 인월로 표현하다 보니까 2월 1일이 인월의 시작, 3월 1일이 묘월의 시작, 4월 1일이 진월의 시작 등등등등 이렇게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월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명리학에서 월의 시작은, 특히나 이제 인월의 시작, 묘월의 시작, 진월의 시작은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월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묘월이 되기 위해서는 경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진월이 되기 위해서는 청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4월은 입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5월은 망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미월은 소서가 되어야지만 월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리고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입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월에서 유월로 넘어갈 때는 백로가 되어야 된다.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때는 할로,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갈 때는 입동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 자월에서 추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월은 입춘, 우수, 묘월은 경칩, 추분, 진월은 청명, 고구,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소만, 5월은 망종, 하지, 미월은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신월은 입추, 처서, 6월은 백로, 추분, 술월은 할로, 상강, 해월은 입동, 소설, 자월은 대설, 동지, 그리고 마지막 축월은 소환, 대안으로 이렇게 24절기가 되어 있는데, 월이 바뀌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들어오는 것이 그 월을 바뀌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월은 입춘, 묘월은 경칩, 진월은 청명,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5월은 망종, 미월은 소서, 신월은 입추, 6월은 백로, 술월은 할로,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 자월은 대설, 축월은 소환이 되어야지만 월이 각각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있는 것들도 나름대로 다 의미가 긴 하지만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은 하지와 바로 동지라고 하는 것. 하지라고 하는 것은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을 때가 하지가 되는 것이고요. 동지는 반대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죠. 그래서 하지는 양이 가장 극성한 때, 음이 가장 약할 때가 되는 것이고, 동지는 음이 가장 강할 때, 양이 가장 약할 때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음이 가장 짧을 때 동지가 지나면서 다시 양이 짧을 때 양이 다시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하지 때는 양이 가장 강하고 음이 가장 짧을 때 하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음이 커지면서 양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 때 같은 경우 동지 팥죽을 해먹는 것이 이제 한 해의 일양이 희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동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는 양이 가장 강할 때 일음이 희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와 동지는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각각 월마다 그 월이 바뀌는 절기를 꼭 기억해 두셔야지만 명리학에서 월이 바뀌는 기준을 헛갈리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망종 절입 시간 18시 56분이라고 했고요. 요거 시로 따지게 되면은 유시에 해당이 됩니다. 유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이 되는 거니까 18시 56분은 이 유시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같은 을사일이라 하더라도 을사일에 같은 유시가 되겠죠. 유시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 자체가 을목이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을유시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종 절입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을사일 을유시인데도 하나는 신사월이 되는 것이고, 같은 날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이 절입이 지나게 되면은 이모월이 된다. 그래서 망종전은 을사년, 신사월, 을사일, 신은 을유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유시라 하더라도 망종이 되면은 을사년, 이모월, 을사일, 을유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사주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서로 이제 명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망종전, 을목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망종이 지나게 되면은 을목이 5월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된다. 공통점은 4, 5, 미월은 남방이 되죠. 남방, 방향 남쪽이면서
계절은 여름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염천지절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 단 격은 을목이 4월에 태어나면 목화진상관격이 된다. 목화진상관격. 근데 이제 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 식신격이 된다. 이제 격은 약간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을목 입장에서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여름에 염천지절에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조열한 시절에 태어난 것은 똑같다. 반드시 4월도 5월도 그렇고 인성인 수를 얻어서 4월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이고 또 수만 얻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일간 을목 자체도 지지로 통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5월의 을목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을 얻었을 때는 반드시 관살인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망종전으로 보게 되면은 4월에 연지에도 사화, 그 다음에 일지에도 사화 좀 독특한 그런 사주 구조 시마저 또 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사화가 거의 4개에 해당이 된다. 독특한 사주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을목 입장에서는 너무 조열해서 좋지 못한 그런 사주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간의 을목은 4월에 수가 없으면 을목은 목분비회합니다. 비회해서 재가 돼서 날아가는데 물론 을목 입장에서 재가 돼서 날아가는 거지만은 화의 입장에서는 목에 불이 타서 화가 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신금 입장에서는 화가 왕해지게 되면은 화가 왕하면 금은 녹아버린다. 화왕금용. 신금 입장에서도 썩 좋은 것은 아닌데 수를 보게 되면 임수나 개수를 보게 되면 저 신금은 금생수해서 그 수를 생겨주는 길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 일간 을목 입장에서는 화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금은 아무리 약하더라도 약한 나를 공격하는 것이니 일간인 을목 입장에서는 극설교집이 돼서 좋지 못하다. 반드시 인비를 얻어서 인성으로서는 조후하고 그 다음에 이 비경업제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5월에 망종이 지나면 이제 을목이 5월에 태어난 사주 구조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신금 관살이 있었지만 여기는 임수 수를 일단은 얻었다라고 하는 점이 일단은 좋게라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천간의 임수는 반드시 지지로 통근해서 임수가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 을목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만 왕하지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역시나 연간에 있는 을목은 화왕절에 수가 없으면 목분비한다 그랬죠. 화를 생각할 뿐인데 임수가 이렇게만 있는 것 가지고 을목이 생목이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반드시 생시에서 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연지와 일지 다 사화가 있기 때문에 흡사 망종 전이나 후나 비슷할 것 같지만 또 한 가지 여긴 7살이 있어서 극살 교집이 되지만 여기는 그래도 나를 생해줄 수 있는 인성인 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기에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시 56분 망종입니다. 그래서 망종 전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사, 신사, 을사1이 되면서 신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을류시 일부까지. 그 다음에 망종이 되면서부터는 을사년, 이모월, 을사1이 되면서 신은 을류시 일부부터 을류, 병술, 정의 3가지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망종 이전에 병술시를 논해서는 안 되고요. 망종이 지나서 무인시, 정축시를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병자시 보게 되면은 일단 사중에 있는 병화 천간에 투출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왕한 화라고 보여지죠. 목화 진상관격에 신금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구조. 시지에서 이 자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후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생목해서 목을 생할 수 있는 길신으로 작용할 것이나,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역시나 수가 고갈될 수 있다. 화다, 수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단점, 자수는 을목이 통근이 된다, 안 된다? 통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가 매우 신약하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습토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사축 이렇게 뿌리를 땡겨서 금으로 할 수 있지만 축토는 술토나 미토와 달리 뜨거운 열기를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는 병화, 여기는 정화죠. 이 병정화가 신금을 이렇게 통제시켜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그래도 을목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은 단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무인시라든가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사주 원국의 수가 전혀 없습니다. 매우 교열한 구조가 되는 것이니 이런 상황에서 을목은 반드시 고목이 될 수밖에 없다. 고사할 수밖에 없다. 말라 죽는다는 얘기죠. 반드시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서, 특히나 수운으로 가서 수가 들어와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주고 을목을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 을의 대운 때 해수가 사해충하는 것은 좋지 못하겠죠. 정의 대운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해충이 되는 것은 좋게 보기는 어렵고요. 기묘시는 무인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금수운 때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점.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을목이 간신히 진에 뭘 할 수 있죠?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진토도 축토와 마찬가지로 습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흡습할 수 있다. 뜨거운 열기를 흡수할 수 해서 어느 정도는 조우할 수 있는 그것이 되죠. 물론 이제 뭐 수가 충분한 것만은 못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금이 또 투출돼서 일간을 극한다. 이건 뭐 관사론잡이 아니고요. 이거는 극설교집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것은 극과 설이 교차돼서 일간 을목 입장에서는 매우 좋게 볼 수 없는 구조. 신사시 역시 극설교집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임오시, 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여기 있죠. 물론 구조 자체는 신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구조.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지지로 다 이건 지원 일기라고도 볼 수 있죠. 지지가 다 똑같은 거 지원 일기 격으로도 보는데 뭐 결코 뭐 의미가 있어서 뭐 좋은 그런 구조는 아니다. 개미시도 좋게 볼 수 없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신합수가 되죠. 물론 금도 여기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중에 있는 임수를 치용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 주장하기로 이제 을목이 갑목을 받기 때문에 뭐도 될 수 있다. 등라 개갑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을목 자체가 지지로 통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좋게 볼 수 있는 사주는 아닌 것으로 보겠고요. 자, 이제 망종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을묘시부터 볼 수가 있겠죠. 을묘, 물론 이제 망종 정도 을묘시 볼 수 있습니다만은 비슷하죠. 유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유회금이죠. 사유회금에 여기는 임수가 투출되는 것이고, 이렇게 한번 같이 봐볼까요? 을유회금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신금칠살이 굉장히 힘을 얻어서 완전 극설교집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유회금에서 금이 수를 생하니까 그래도 을목을 생해주는 임수의 기능이 살아난다. 단 역시나 망종 후에 을묘시가 된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은 매우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병술시 역시 임수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 5월에 사술의 뿌리를 둔 병화 반드시 을목이 고사할 위험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해시 마찬가지로 사해충이 돼서 이것도 좋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오늘 중에서는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가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절입이 되는 날은 제가 봤을 때는 태길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러한 날들이 많이 있다. 이게 월이 이렇게 바뀌는 이런 절입 시대는, 그래서 이런 때는 좀 신중하게 태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